안녕하세요. 더하입니아 김영주 원장입니다. 굉장히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최재훈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5년도 봄학기 그쵸, 네, 이제 네. 마무리를 다 하셨을 텐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워낙 또 지원자들이 또 워낙 네. 많아가지고 지원자도 많았고 관심도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쪽에 정말 훌륭한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평가하는데 조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팀장님께서는 전혀 늙진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시설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네. 와주셔서 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로 번창하는 더하입니아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접 오시면서 느끼신 거지만 네. 강남에서 인천 송도로 네. 송도에서 강남으로 거리감은 어떻게? 지금 이제 낮 2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낮 2시 요때 안 막히는 때 오니까 정확히 제가 48분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히지만 않으면 오히려 1시간 이내로 올 텐데 이제 뭐 당연히 출퇴근 시간에는 뭐 어디든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송도에서 뭐 서울은 근접한 곳이다. 체험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강남권에서 워낙 이제 학생들이 네.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 기숙사에 살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얘기들 많이들 하거든요. 아, 근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1시간이 좀 더 걸리고 거의 뭐 그쵸. 갈아타고 이러는 시간까지 한 2시간 잡히기 그쵸.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조금 뭐 편입 때문에 나이가 있는 학생들은 운전해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이러면 그냥 같은 인천에 살아도 기숙사를 많이 이용해요. 네. 그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건데 네. 1부는 좀 입시적인 부분들을 좀 네. 집중해서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2부는 학교 생활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대학교 기본적인 입학 절차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입학 지원 방법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하는 이제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전학을 좀 많이 다닌 케이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필리핀이나 뭐 다른 국제학교 다니다가 국내 고등학교 왔다가 다시 고등학교 2학년부터 미국에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학이 조금 많은 케이스들은 각 학년의 성적표를 각 나라에서 또 다 발급을 받아야 되고 몇 학년부터 몇 학년 것까지 제출을 해야 돼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입학 과정, 지원 방법이나 서류 제출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사실 이제 제너럴하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한 학교에서만 쭉 다녀서 졸업을 하셨다. 이렇게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을 하시고요. 온라인 지원서에는 수상 내역이라든지 각종 리더십 활동, 그 다음에 에세이 2편 작성하게 돼 있어요. 다 포함한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을 하시고 전형료를 결제하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성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업로드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온라인 지원서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까지 다 업로드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 필수 서류인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을 하시는데 공인어학은 온라인 지원서에 내가 몇 점으로 어떤 성적을 제출하겠다라고 입력만 해주시면 되고 그게 제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토플이나 아이엘츠, 듀오링고 같은 경우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식 성적을 오피셜리 보내주셔야 저희 쪽으로 접수가 확인되고 토익 같은 경우는 이제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위 여부는 QR코드로 확인이 돼서 이메일로 스캔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온라인 지원서 작성하시고 필수 제출 서류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공인어학 성적 택 하나 제출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내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시민권자이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또는 영국, 뭐 호주, 캐나다 이런 시민권자이다. 이중 국적자도 다 포함돼요. 이런 경우는 공인어학이 면제입니다. 공인어학 성적이 어떻게 면제되는지 내가 해당되는지는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입학처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카테고리가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제 떠올랐는데 네. 어학 성적 많이들 저한테도 질문 주시는데
말씀하시는 네. 게 어학 성적이 2개를 내면 유리할까요?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할까요? 네. 이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요. 네. 혹시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네, 물론 이제 공인어학 성적이 높으면 유리는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내신 성적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잘 관리하면서 공인어학 성적도 굉장히 고득점을 같이 받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은 저희가 요구하는 최소 점수 기준만 맞추시면 돼요.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입학 합격 기준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은 최소 점수만 획득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제출하셔서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제가 이제 항상 예를 들어드리는데 한 7등급이다. 근데 토익이 만점이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뭐 내신 등급이 고등학교 2등급이다. 그런데 토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하는 토익 695점 딱 받았다. 이런 경우는 합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 비교하시면서 공인어학 성적은 저희가 요구하는 최소 점수만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리어한 설명 감사합니다. 입학을 위해서 네.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일단은 저희 유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캠퍼스나 아시아 캠퍼스 어디로 지원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내신 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학업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학생을 뽑는다는 것보다는 이 학생이 유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과제를 이행하고 잘 졸업을 할 수 있는지 학업적 성실성이 높은 학생을 뽑는 데 주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서 테스트 점수가 높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학생이 얼마나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성실히 했나. 내신 성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전과목 평균, 평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학년 때 4등급이었지만 2, 3학년 때 갈수록 계속 올라서 3.9등급 아니면 3.8등급에서 평균이 한 3등급 중후반대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점도 보지만 트렌드,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지, 또 주요 과목 성적이 1학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주요 과목 성적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주요 과목 성적도 보고 학년별 분포도도 보고 평점 평균도 보고 원점수 등급 평균까지 저희가 다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성적이 불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신을 그냥 평균으로만 수치를 딱 잡기보다도 학교라든지 네. 즉 표준 편차까지도 보시고 내신 등급이 어려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네. 원점수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딱 잘라서 몇 등급은 붙고 몇 등급은 떨어져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배점에 있어서도 중요도 차이가 좀 클까요? 아니면은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다 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전반적인 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학생들 평가할 때 이 학생이 정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과목에 치중되지 않게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과목이 예를 들면 국영수사과는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다른 비주요 과목 내신은 현저하게 낮다. 이런 경우는 이제 물론 평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의 이제 성적이 저희 쪽에 합격대 기준에 들어간다. 그러면 합격을 하는 경우고요. 주요 과목 배점을 좀 중요하게 보는 학과는 따로 있어요.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전기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는 공대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미적분, 물리 이런 수업들 다 영어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학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수학과학을 사실은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기는 합니다. 사실 이 부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네. 유타대학교 엔지니어링 쪽에 네. 점점 지금 이제 문의도 엄청 많고 네. 사실 저도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서부의 취업에 대한 부분이 엔지니어링 계통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네. 점을 이제 많이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을 이제 들어갈 때 네. 예를 들자면은 뭐 미적분이야 뭐 이과생들이야 다 하겠지만 네. 저 물리를 안 했는데요, 혹은 저 화학을 안 했는데요,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생명을 하다 맞아요. 오는 친구들도 네네네.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을 안 하고도 엔지니어링에 합격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문과 학생들이 저희 전기컴퓨터공학부로 지원해서 합격을 해서 잘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본인 성향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완전히 이과생이었던 경우 수학도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고 그런데 보통 학교마다 이과가 문과보다 학생 수가 이제 적거나 이런 경우는 이과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내신에서 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인의 적성은 뒤로 한 채 문과로 선택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문과지만 저희가 전기 컴퓨터공학을 지원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본인 적성은 완전 이과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입학해서 미적분, 뭐 물리, 영어로 수업하는 거 큰 문제 없이 잘 따라가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과인데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비추천드려요. 내가 이과적 소양이 있고 굉장히 열정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첫 학기 들어와서 조금 헤맬거나 힘들 수는 있지만 좀 적응해서 보면 성적이 쭉쭉쭉 잘 올라갑니다. 오히려 자기 적성을 좀 잘 본인이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유타가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게 사실은 미적이랑 물리랑 이런 부분들이 안 채워졌을 때 대학교에서 아예 안 받아주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 네. 보니까 하지만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기회가 여긴다는 거고 다만 그래도 문과여도 잘 해야겠죠. 네, 성적이 굉장히 좋아야겠죠. 네. 네. 공대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엔지니어링 학과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유타대학교도 다른 인문사회 쪽이 졸업이 가능한 이수학점이 총 122학점인데 전기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 136학점이에요. 학점 자체 더 많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공부해야 될 양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입시 지원서를 작성할 때 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지원하시는 분들은 해외 경험이 없거나 뭐 영어를 따로 공부해야 한 적이 없는데도 너무 지원서를 잘 작성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히 뭐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뭐 크게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성과 이름을 이제 바꿔서 기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들네임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 한국 이름에는 이제 미들네임이 없는데 영어에서는 미국권에서는 미들네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홍길동이면 아 내가 이름이 길동인데 성을 길동으로 써요. 이름을 홍. 아 근데 미들네임이 뭐지? 아 그러면 길이 중간에 있을까? 길을 쓸까? 그럼 저희 쪽에 잡히는 건 동홍으로 잡힙니다. 어쨌든 저희 입학처에서도 다 수정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저희 쪽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실수하시는 부분은 없고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년이 고등학교 학제가 4년인 경우는 9학년부터 성적을 내는 게 필수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제가 10, 11, 12, 고 1, 2, 3, 3년이기 때문에 사실 중3 성적이 제출 필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성적이 내가 중상 이상이다. 중상 이상이면 몇 점부터예요? 한 평균 B 이상 되면은 꼭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평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성적이 다 올 D다 이런 경우는 절대 제출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그렇게 챗GPT와의 전쟁 중이라고. 네. 실제 대학 가서도 교수님들한테 듣는 네. 얘기가 챗GPT 요즘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그런 숙제도 일부러 챗GPT 못 쓰게끔 만들기도 네. 하는데 실제 자기소개서 보실 때 네. 이거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네. 느끼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신가요? 일단은 저희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누가 써줬거나 대신 써줬거나 대피를 해줬거나 GPT를 이용해서 본인이 스토리를 만들었다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이번 봄학기 지원자들 중에 크게 없었습니다. 내가 막연할 때 주제에 대한 어떤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다 썼는데 영어 문법을 누가 봐줄 사람이 나는 없다. 이것만 좀 매끄럽게 다듬는다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챗 GPT가 내 자기소개서를 써준다 하면은 본인만의 알맹이 내 스토리는 사실 빠져 있거든요. 너무 그 제너럴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새로 고침해서 챗 GPT를 굴려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왜냐면 여러분들 성적표에는 내가 수학이 유난히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영어 성적이 확 올라갔다든지 성적표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저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챗 GPT만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런 스토리는 우리가 담아낼 수는 없겠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세이 제가 검토를 이렇게 직접 하다 보면은 네. 사실은 이 학생의 생기부를 통해서 약간 정답 아닌 정답 같은 내용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학교가 궁금해할 만한 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1년, 2년 뭐 쉰 텀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소개서에는 고등학교 했던 얘기만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최근에 1, 2년 동안 당신은 뭐 했습니까?는 학교는 궁금한데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입시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챗 GPT 이용하시는 거는 좋지만 너무 그거를
공부를 복사 붙여넣기처럼 하시면 결코 좋은 작업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팀장님께서 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 네. 이 자기소개서는 정말 잘 썼다 네. 뭐 인상 깊었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여러 자기소개서가 좀 기억에 남는데 그중 이제 이번 봄학기 같은 경우 한 학생분께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힘들었던 가정 배경이라든지 개인만의 어떤 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잘 언급을 또 해주셨고 굉장히 진솔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현재 유타대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굉장히 좀 감동적인 스토리로 굉장히 잘 썼고 그 부분은 정말 누가 읽어봐도 이 학생이 굉장히 힘든 역경 속에 있었지만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와 있구나를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에세이를 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거의 울 정도로 좀 감동을 받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네. 진솔된 본인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활동 나열처럼 내가 상을 네. 이것도 받았고 이 활동도 했고 이걸 다 녹이는 거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왜 유타대학교가 본인의 인생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가, 내가 왜 이 학교를 가야 되고 또 학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잘 한번 녹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봄학기 입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입시 끝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작년이랑은 달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내신 분포도가 예를 들면 뭐 1등급에서 한 3, 4등급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기보다는 합격, 불합격 그 경계선에 있는 굉장히 밀착된 구간에 굉장히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압축돼서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오히려 이제 성적이 좀 이렇게 넓게 분포돼 있으면 저희도 이 정도면 딱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그 구간에 압축돼서 지원자들이 막 빽빽하게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같은 뭐 4.4등급, 4.5등급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 등급대에서도 누구는 합격하고 누구는 떨어뜨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 봄학기에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입학사정관들도 좀 많이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내는데 좀 시간도 더 걸렸었죠. 네, 왜냐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입학사정관들이 정말 서류를 뭐 A부터 Z까지 이 학생이 낸 서류를 정말 전면 다 다시 검토를 하고 사정관들 중에 그 위원회에서 이제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을 합격시킬지 말지 투표를 해서 뭐 3대3 이렇게 나면 또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가 저희도 어려웠죠.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매년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딱 떠오른 게 이번에 봄학기에 외고가 왜 이렇게 많았나요? 외고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역시 영어를 예전부터 좋아하고 언어를 네. 좋아했던 친구들이 역시나 글로벌 캠퍼스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구나. 네. 네, 정말 이번에도 외고나 그 다음에 여기 강남 이쪽에 있는 자사고 학생들이나 일반고도 더 포함해서 예전에는 사실 좀 인천 경기 쪽에서도 많이 이제 네. 좀 주로 왔었는데 오히려 성도에서 가까운 학교들보다는 네. 여기랑 목동이랑 네. 약간 좀 교육열이 조금 더 치열한 곳들에서 지원이 더 많아졌고 올해 07년생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의 지원자들 중에 이제 퍼센트를 좀 많이 따져보면 2024년도 봄학기부터 확실히 외고 지원자들의 분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대략 한 최소 25%에서 30% 정도 합격자들 중에 그 퍼센트를 외고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제 첫 번째는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아닌 학교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 특히 학종으로 치중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내신만 보니까 수능을 받지 않고 그래서 외고 지원자들이 또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 원점수가 좀 높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저희 쪽에선 그만큼 학생들의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합격으로 가는 선배들의 케이스들을 많이 듣다 보니 후배들이 한 명이라도 합격이 나온 이제 외고에서는 계속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전국의 외고나 국제학교들이 유학반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유학을 꿈꿨던 학생들 아니면 어렸을 때 뭐 부모님 따라서 해외 생활을 해본 친구들이 이제 유학을 선택하기보다는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또 많아졌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외고 학생들의 지원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외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일반고 학생분 그리고 그 학부모님께서
아이고 여기 유타에 외고가 너무 많은데 혹시나 우리 자녀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실 수 있어요. 제가 2부에 그 질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1부 끝나고 2부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 입학팀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실제로 학교도 제가 자주 가잖아요. 네.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또 우리 학생분들과의 교류가 엄청 가까우신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네. 대화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물론 다른 입학팀분도 많이 하시지만 더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많이 본 것 같고 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지금 최고의 우리 네. 학생 정말 네. 기억에 남는 학생 있으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벌써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개교를 한 지 작년 9월 10주년을 맞이해서 실제로 이제 제가 입사한 지 이제 9년 차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실제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저를 찾아와서 아직도 계속 만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저녁에 그 친구랑 졸업생 중에 한 명이랑 또 만나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저는 다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기억에 다 남는데 지금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만삭스의 정규 직원으로 입사한 친구가 있고 이 학생은 순수 국내 일반 고등학교 나왔어요. 경기도에 있는. 그리고 이 학생은 어학연수라든지 어렸을 때 해외 나가본 경험이 1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 몇 등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조금 성적이 하락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하락했던 친구였는데 유타대학교 오고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날아갈 미래 이런 거를 잡고 저희 홍보대사도 하고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자신감이 수직 상승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유타대학교 미국 캠퍼스로 이제 건너가서도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고 거기서 OPT 받아서 인턴십까지 끝내고 지금은 골드만삭스 정규 직원으로 H비자까지 받아서 캘리포니아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잘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고 이 친구가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아, 누군지 모르겠죠.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을까. 2026년도 입시가 네네. 올해 8월부터 또 네.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즉 07년생들을 대상으로 입시를 또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6년도 봄학기 즉 07년생 현재 고3들이 맞이하는 유타대학교 입시 최근이랑 달라질 것이 좀 있을까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고요. 저희가 듀오링고가 이제는 이번 봄학기까지는 저희가 유예 기간을 둬서 105점까지 받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분들이 지원하는 2026년 봄학기에는 듀오링고가 110점부터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요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선택 서류로 제출 가능한 건 중학교 3학년 성적 평균 B 이상 되는 학생들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영문 성적 외에는 선택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유타대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교사 추천서도 제출 불가능하고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 뭐 각종 국문으로 된 상장 복사본 이런 거 다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고등학교 3학년 분들 아직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직 한 번 안 보셨을 텐데 마지막 남은 내신이잖아요. 예, 중간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를 하셔서 8월 첫째 주부터 이제 지원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원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지원 서둘러 주시길 바라고요. 공인어학 성적이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지원 절차 다 마치시고 성적이 나오는 딱 그때 공인어학만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하시면 그때부터 심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준비되시는 대로 서류는 따로따로 제출도 다 가능하십니다. 유타대학교는 조건부 입학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듀오링고나 혹은 뭐 토플, 토익을 네. 준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듀오링고를 많이들 요즘 선택을 하시고 계시고 근데 이 점수가 조건부는 없고 다른 대학들보다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듀오링고든 이 점수가 좀 없는 사람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약간 지원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여기에 좀 기본적인 준비가 된 친구들이 많이 이제 네. 모이고 있는 또 그런 네. 부분도 확실히 또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인어학 준비하시는 이제 분들께 잠깐 팁을 드리면 내가 수능 영어가 모의고사 보면 1, 2등급 안에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듀오링고라든지 토익 저희가 요구하는 최소 점수는 한 2, 3개월 안에 성적을 좀 만드실 수 있고요. 학생 여러분들 위해 제가 실제로 듀오링고 들어가서 테스트를 한번 다 봤는데 난이도는 토플보단 조금 쉽고 토익하고 조금 비슷한 수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이랑 듀오링고를 좀 병행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공인어학 성적이 없는 친구들은 7월까지는 여러분들 내신 성적 준비에 그냥 무조건 100%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인어학 성적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마무리가 다 된 올 여름부터 준비
준비하셔도 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타대학교는 지원해서 한번 결과가 불합격이 나오면 그 시기에 또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사실은 이제 글로벌 캠퍼스 지원하실 때 일찍 지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유타대학교만은 신중하게 지금 내가 나와 있는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서 3학년 1학기 지금 끝나고 나서 8월에 지원해도 되겠다도 좋겠지만, 만약에 성적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면은 3학년 2학기 끝까지 가셔서 최종 성적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원하시는 것도 합격률에 도움이 더 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고1이 09년생부터 내신 등급제가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네. 또 변화가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1등급의 비율이 3에서 4% 정도가 나온다고 네. 했는데, 이제는 1등급을 나오는 조건이 10%를 반영시키고 맞아요. 네. 나머지가 뭐 30%, 60%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5등급제로 나뉘게 된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유타대학교에서 혹시 입시의 그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내신 성적 자체가 현재 학교에서도 성적표 자체로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요 부분들 연구하고 계신 일선 학교 선생님들하고 자료 연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타대학교 합격생들의 내신 분포를 보면 1등급에서 안전하게 합격하기 위한 그 분포도가 내신 1등급에서 대략 한 3등급 후반까지, 조금 더 넓게 보면 4초까지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요 구간대를 이제 5등급제로 이렇게 옮겨오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퍼센테이지로만 이렇게 가져오면 2등급에서 다 끊겨요. 예, 그래서 9등급제에서 저희 유타대학교 합격 존이 대략 한 45에서 50% 정도로 잡혀요. 퍼센테이지는 1등급에서 한 3등급까지. 요 구간이 5등급제로 가면 1, 2등급으로 다 끊깁니다. 1, 2등급이 퍼센테이지가 현재 2등급 후반까지가 지금 유타대학교 합격 3등급 후반 정도로 바뀌어요. 요거는 등급제에서 퍼센테이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위 구간에서의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고 중위권 학생들이 거의 1, 2등급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사실 변별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유타대학교 미국 캠퍼스 입학처하고도 이 자료를 공유해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028년 봄학기로 지원할 때 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최근 이제 바뀌어 나가는 이 시에 맞춰서도 네. 내부적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합격률에 도움이 될까를 네. 분석하고 있는데 그때 또 많이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1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 2부도 저희가 학교 생활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2부에서도 꼭 시청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